가까웠던 형제 왜 나이 들면 남보다 멀어질까? 이 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남긴 깊은 통찰이다. 어린 시절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과 시간의 흐름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었다. 어린 시절의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지만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것도 형제였다. 같은 공간에서 자라며 비슷한 경험을 쌓고 부모의 훈육과 사랑을 함께 받으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정을 쌓았다. 그 시절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던 시절이었다. 이때의 형제는 정말로 한 몸과 같았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각자의 관심사와 취미가 생기면서 점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지만 동시에 형제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부터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다른 한 명은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한 명은 내성적이고 다른 한 명은 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들이 처음에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요소였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제는 때로는 비교 대상이 되고 때로는 극복해야 할 존재가 되기도 한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형제는 경쟁자가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성인이 되어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욱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고 형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지만 형제 관계에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 각자의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법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색깔을 띠게 되고 이는 대화할 때마다 미묘한 어색함을 만들어낸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도 형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느 쪽 가족을 우선시할지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도 달라진다. 한 명은 성공하고 다른 한 명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생활 수준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격차는 형제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성공한 쪽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자칫 우월감으로 비칠 수 있고 어려운 쪽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의 차이는 만나는 장소나 방식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어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형성한다. 사회에서의 위치나 하는 일이 다르면 관심사와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같은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서 형제는 점점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간다. 물리적인 거리도 형제 관계를 멀게 만드는 요소다. 각자의 직업이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언제든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만나게 되고 연락도 점점 줄어든다. 시간의 부족도 큰 문제다.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형제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가족, 직장, 친구들과의 약속들로 바쁜 일정 속에서 형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계속 미루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로 남처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연락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나더라도 어색하기만 하다. 어린 시절의 그 끈끈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의상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어버린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치관도 달라진다. 정치적 성향, 종교관, 인생관 등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는 대화할 때마다 갈등의 씨앗이 된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돈에 대한 생각이나 일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차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판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형은 너무 보수적이야. 동생은 너무 안일해. 같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거리감은 더욱 커진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작은 상처들과 오해들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진다.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던 기억, 누군가 더 인정받았다고 느꼈던 순간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어렸을 때는 금세 화해하고 웃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존심도 생기고 쉽게 용서하거나 사과하기 어려워진다. 작은 오해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면서 마음의 벽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해석한다. 이는 대화할 때마다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먼저 그랬잖아. 같은 말들을 나오게 하고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어려움이다. 어린 시절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하지만 형제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진다. 이 정도는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거나 형제끼리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피하게 된다. 이렇게 쌓인 미묘한 오해들과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벽이 되어버린다. 또한 각자의 성격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한 명은 더욱 내성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더욱 외향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대화의 방식이나 감정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형제를 연결해주는 가장 큰 고리는 부모였다. 부모님 댁에 모이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각자의 가정이 우선시되면서 이 연결고리도 약해진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거나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가 모일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의무적인 모임 외에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지고 이마저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했지만 그 중심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가정이 진짜 가족이 되고 형제는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형제 관계에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정약용이 이런 현상을 관찰하며 남긴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담긴 통찰이었다. 그는 인간 관계의 본질과 시간의 흐름이 가져오는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형제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도 시간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타까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 관계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남처럼 멀어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나타난다. 오히려 현대 사회는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형제 관계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핵가족화, 도시화, 정보화 같은 사회 변화들이 형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는 있다. 먼저 서로의 변화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서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과거의 상처나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 더 성숙해졌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어린 시절과 같은 끈끈함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각자의 가정과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형제로서의 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만날 때는 진정성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의 자녀들이 사촌으로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가까웠던 형제 왜 나이 들면 남보다 멀어질까? 정약용의 말은 인간 관계의 복잡함과 시간의 힘을 보여주는 깊은 통찰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정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제의 정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이자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다. 비록 시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 뿌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노력한다면 형제의 정은 다른 모습으로라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제시한다. 소중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